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철강왕 카네기, 발명왕 에디슨, 금융왕 모건, 선박과 철도의 왕 벤더빌트, 그 중에서도 왕중왕은 석유왕 록펠러인데요. 록펠러는 현재 가치로 계산한 재산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울고 갈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역사상 최고의 재벌 기업가죠.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 건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석유였습니다. 19세기 중반 조명연료로 쓰였던 값비싼 고래기름을 등유가 대체하면서 석유 가치는 높아졌고, 곧이어 근대식 시추 기술이 개발되어 석유가 대량 매장되어 있던 펜실베니아 서부로 너도 나도 몰리는 오일 붐이 일어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던 록펠러 역시 이를 놓치지 않고 1863년 24살의 나이로 클리블랜드에 정유 공장을 세웠죠. 록펠러는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자본을 조달하며 사업을 확장시켰고 1870년 스탠더드 오일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위대한 자선 사업가로도 알려져 있는 록펠러지만 사업가로서는 매우 공격적인 것으로 유명했죠. 당시 석유의 대표적인 운송수단은 철도였는데요. 록펠러는 철도회사에게 막대한 석유 운송량 제공을 대가로 운송료를 깎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가를 공격적으로 낮추고 철도 이용까지 통제하며 경쟁자들을 무너뜨리고 흡수했습니다. 그렇게 스탠더드 오일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미국 곳곳으로 뻗어나갔죠. 또 석유의 생산, 운송, 마케팅까지 점하며 1880년 전세계 석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미국 석유의 90% 이상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2년 록펠러는 트러스트라는 형태로 각 지역의 스탠다드 오일들을 통합하면서 석유 왕국을 완성하죠. 물론 중간에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전기로 조명을 밝히는 전구가 발명되면서 등유 수요가 떨어졌고 스탠다드 오일은 주춤할 뻔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갖가지 내연기관과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석유의 가치는 되려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실 진짜 위기는 다른 데 있었는데요. 바로 1890년에 통과된 셔먼 독점 금지법이었죠. 스탠다드 오일은 선박, 철도, 오일 탱크의 불공정 이용 등의 혐의로 셔먼 독점 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고 1911년 34개의 회사로 해체됩니다. 그 해에 걸프오일과 텍사코, 영국의 로얄 더치쉘 등 수많은 경쟁자들에 의해 시장 지배력 역시 하락했죠. 그럼에도 뉴저지 스탠다드 오일과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오일, 뉴욕 스탠다드 오일은 각각 에소, 소칼, 소코니로 사명을 바꾸며 여전히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한편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 해체 3년 후인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안정적인 석유 확보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 기간 동안 인류 역사상 최고의 횡재라고 불릴 정도로 막대한 양의 석유가 중동에 매장되어 있음이 밝혀지죠. 중동 석유는 이미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던 영국과 세계대전을 통해 최강국으로 거듭난 미국의 차지가 되는데요. 영국의 BP와 로얄 더치쉘, 미국의 걸프오일, 텍사코, 그리고 스탠다드 오일 소속이었던 소코니, 소칼, 에소 등 7개 회사가 갖가지 협정을 체결해 다른 회사의 진입을 막으며 70년대 초반까지 전세계 석유의 85%를 생산하죠. 이들의 담합 행위가 탐탁지 않았던 이탈리아 석유회사 애니의 엘리코 마테이는 이 7개 회사를 세븐 시스터즈라고 부르며 비판했습니다. 세븐 시스터즈라는 명칭은 그리스 신화의 아틀라스가 낳은 7명의 딸에서 유래된 것이죠. 마테이뿐 아니라 다른 석유 회사들도 세븐 시스터즈에 불만을 품었는데요. 중동 산유국은 특히 더 심했습니다. 석유는 중동에서 나는데 세븐 시스터즈가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일방적으로 생산량을 통제하며 유가를 배럴당 1에서 2달러로 낮게 유지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역시 끝은 있었는데요. 영국과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몇 번의 중동 전쟁이 일어나며 석유 통제권이 중동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 자산을 국유화하겠다고 협박하며 협상력을 높이는데요. 1960년에 결성된 중동 중심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70년대에 들어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되며 석유 산업의 패권은 중동에게 넘어오죠. 중동 국가들은 영미권에 대항해 석유 생산을 통제했고 이로 인해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터지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석유 이권을 산유국이 통제하는 자원민족주의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자원민족주의의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국가가 소유한 석유 회사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87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약 100년간 석유를 둘러싼 경쟁 역사를 살펴보며 석유 산업이 형성된 배경을 알아보았는데요. 여전히 많은 분쟁의 소용돌이 중심에 위치한 석유.
이후 석유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요?